안녕하세요.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굉장히 잘 돼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특히 이게 3상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상도 많았고 또 효과도 뛰어난 효과를 보여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할 때 이거 기억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하이드로클로리킨이라는 약이 아주 특효라 그래서 모두를 난감하게 만들었던, 특히 옆에 있던 이 파우치 소장을 굉장히 난감하게 만들었던 그런 커멘트가 있었죠. 하이드로클로리킨은 이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물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증거가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고요. 말라리아가 됐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건 이 전염병과 싸우는 것은 이 우리 인류의 그냥 지속되는 역사였어요. 아직도 말라리아는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수많은 치료제들이 나왔지만 수많은 사람이 말라리아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에 대한 이 동서의학의 동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의 어떤 그 싸움의 역사를 보면, 의학사적으로 이런 싸움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 많습니다. 한번 말라리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한방에서는 이렇게 말라리아와 같은 온 종류의 전염병의 원인을 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이 역자, 력의 이 려자, 그리고 역의 역자, 또 역려 두 개 다 썼죠. 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유행한다고 해서 시기, 또 역자, 이렇게 역자, 여자가 붙어진 말들이 전염병의 병인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런 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 전염병을 일으킨다. 이 전염병에 대한 생각에 이렇게 특별한 기운을 생각한 것은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든 아니던 사람이건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다른 이 병리관을 가졌던 거죠. 또 일반적으로 사기의 개념, 또 장기의 개념, 이런 개념도 있었는데 이 장기는 또 흥미로운 게 이 장기가 장학, 학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분명하게 학제보다도 많은 전염병의 원인을 장기, 이 장자라는 이 더럽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기운이라는 얘기고요. 사기로 덥고 습하며 산천의 기운이 드세고 지형이 낮아. 지형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이 안 되죠. 정체돼 있겠죠. 물이건 공기건. 그런 공기, 기운, 에너지가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한 게 이제 장기입니다. 아까 역과 함께 장기도 이런 전염병의 원인으로 한약에서 얘기했었죠. 또 이렇게 전염병에 걸리면 대체로 몸에 열이 났기 때문에 풍이나 한이나 수 같은 사기의 침입으로 몸에 열이 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죠. 정리해보면 역, 장기는 나쁜 기운이고요. 사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병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한방에서 전염병의 원인으로 생각했던 거죠. 또 한방에서도 이렇게 벌레, 또 충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과는 좀 다르지만 어떤 생명체 같은 그런 것들이 집안에 벌레가 나듯이 몸에도 벌레가 나서 병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은 현대 한의학에서는 이제 거의 폐기된 생각인데, 이건 동의보감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피로하면 열이 난다. 여기서 재밌는 게 피로하면 열이 나고 열이 나면 충이 생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안이 습하고 그러면 곰팡이도 생기고 벌레가 생기듯이 우리 몸이 피로하고 열이 나면 뜨끈뜨끈해지면 거기서 벌레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재밌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그래서 심장에 또 벌레가 생기면 어떻게 다르고, 콩팥, 신장에 생기면 어떻게 자른 시로라기 같고, 간에 생긴 벌레는 뭉그러진 살구 같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에서도 이런 어떤 유기체 같은 병원체가 이 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 보면 피로하면 열이 나고 벌레가 생긴다라는 생각은 그 20세기에까지도 이어집니다. 이 조헌영이라는 한의사가 있었는데 그 기록에 보면 결핵균이 이제 서양에서 증명이 돼서 이제 배양도 성공하고 치료제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때 조헌영이라는 한의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 벌레는 이 양의 성질이다. 이 결핵균은. 그래서 뜨거우면 활동을 하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체온이 그렇게 뜨겁지 않다. 36도 5 정도인데 이 상황에서는 결핵균이 살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과로 아니면 너무 박노가다, 이렇게 성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몸에 허열이 생기면 그걸 틈타서 우리 몸 안에서 벌레가 생기고 그게 살아남는 것이다. 이것도 좀 짬뽕이 됐죠. 그러니까 벌레가 밖에서 들어오는데 보통에는 그게 살아남지 못하지만 우리 몸이 따뜻해서 열이 나서 그 가운데서 결핵이
이제 길을 펴고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적 생각이 서양의학이 들어옴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적응해가는 그런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히포크라테스 시대, 그러니까 뭐 기원전 300년 전 그때쯤에도 이 말라리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물, 스태그넌트라고 써 있잖아요. 정체된 나쁜 물. 아까도 장기가 정체된 이렇게 움푹 패인 지형에서 나쁜 기운이 병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시간에 병이 생기는 거, 이런 거 보면 시기, 한방에서 얘기했던 시기와 똑같은 개념이죠. 말라리아라는 말 자체가 실제 나쁜 공기라는 뜻이에요. 여기 말자는 뭐 malformation 하면 형태가 이상해지는 거고, malnutrition 하면 영양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고,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리아는 여기 보시다시피 공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라리아는 그 병명 자체가 한방에서 얘기하는 사기, 뭐 혹은 장기, 뭐 력이 이런 말과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전염병 원인을 어떻게 봤는지를 알 수 있죠. 뭐 정말 유사합니다. 뭐 동서양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뭐 동양은 뭐 관념적이고 서양은 뭐 구조적이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뭐 히포크라테스가 뭐 3일열 뭐 이런 걸로 불렀고요. 말라리아의 어떤 병리적 특성을 따라서 이런 묘사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데이즈 이론도 나옵니다. 제가 뭐 자세히 이걸 좀 다루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 크리티컬 데이즈가 발달하면, 이 이론이 발달하면 이 점성술과 연결이 돼요. 뭐 달의 이지럼증과 참, 또 뭐 별의 운행 변화에 따라서 질병 치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태어난 때가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병 치료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확장돼 나가거든요. 이제 뭐 astrological medicine 이렇게 부르는데, 뭐 사주 명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 늪에, 그러니까 물이 정체된 스태그넌트 워터에서 나쁜 그 공기가 생겨서 기운이죠.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또 이것과 비슷한 개념인 미아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법도 뭐 약초, 마사지, 사열, 뭐 유럽에서 이렇게 치료를 한 거죠. 블러드 레딩입니다. 피를 내보내는. 심지어는 이제 종교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질도 하고 나쁜 영이 떠나가게. 미아즈마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미아즈마는 그 굉장히 최근까지도 그 학계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 의사들이 이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전염병을 바라봤었는데, 심지어는 세균이 이제 존재가 증명된 다음에도 이 미아즈마 학설은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 그리스어로 오염,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냥 장기, 뭐 여기와 같은 뜻이고요. 뭐 bad air, night air, 말라리아랑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미아즈마나 시기, 말라리아가 다 비슷한 얘기고, 이 나이팅게일이 굉장히 많은 생명을 구했잖아요. 특히 이 전쟁터에서 굉장히 더럽고 케어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 미아즈마 학설의 신봉자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사기, 한의사로 치면 나쁜 기운이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환기를 잘 시키고 또 깨끗하게 침상을 정리하고, 이런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때. 뭐 비슷한 얘기로 제멜 바이즈라는 그 의사 얘기도 있죠. 손 씻기를 처음 이제 얘기한. 그때도 이제 세균 학설이 없었거든요. 의사들이 왜 그 손 씻기를 반대했는지 알아요? 과학의 근거에서 반대했습니다. 과학 중심 의학. 뭐 허울 좋은 얘기죠. 세균 학설이 없으니까 분명히 팩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가진 이론에 근거하면 네가 손 씻고 이렇게 뭐 소독하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던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이번 되게 재밌는데, 페텐코프라는 이 사람은 이 콜레라균을 마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학설, 미아즈마 학설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콜레라균을 마시고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설사 한번 하고 끝났대요. 그래서 건강함을 증명했죠. 이분 페텐코프가 했던 말들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세균은 콜레라와 관계가 없다. 이미 그때 다 그 배양에 성공하고 했을 때거든요.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기질이다. 혹시 있더라도 오직 세균만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질병이랑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돼서 생겨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페텐코프는 가난, 무지, 비위생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시대에 뒤처져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미아즈마 이론의 마지막 수호자, 나이팅게일로부터 중세로부터 히포크라테스부터 이어온 이 나쁜 공기, 장기 여기에 대한 마지막 수호자
거죠. 이 얘기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세균만으로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세균을 마셨던 가장 큰 이유가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기질이다. 개인 차이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마신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태도였죠. 용기죠. 이분이 페텐코프입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이렇게 새부리 가면을 쓰고 다녔거든요. 언제 썼을까요? 이 장기가 대기에 있을 때 썼던 가면입니다. 이게 할로윈 의상이 아니고요. 뭐 요번에 할로윈 때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방호복을 커스텀으로 선택해서 입고 나왔대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복장이 나쁜 기운을 필터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번에 약이 들었어요. 요 부분에. 뭐 박화, 용뇌, 정향 이런 방향성 약이 들어서 나쁜 그 공기를 필터링 하는 거죠. 깨끗한 공기로 바꿔주는 약을 통해서 공기를 이렇게 흡입하는 굉장히 또 당시에 합리적인 생각이었죠. 늪지대에서 올라오는 이 나쁜 공기를 필터링하기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할 때도 이런 옷을 입고 마켓에서 장을 봤던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미아즈마 이론은 세균 이론으로 대체되기까지 뭐 19세기 후반까지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 속에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19세기 후반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나라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균학설이 대두된 거는 굉장히 최근이고요. 또 사실 세균학설을 통해서 항생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이 자연과학적 의학이 크게 동양의학에 비해서 다른 차별점을 드러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병원체라는 용어를 버려라. Ditch the term pathogen. pathogen. 이게 병, pathology가 병이거든요. 병리를 일으키는 generate 하는 그러니까 병인이라는 얘기죠. 병인이 된 어떤 물질이라는 개념을 버려라. 이 기고문은 이 네이처지에 실렸던 기고문이에요. 2014년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에 이 카사데발 교수와 피로프스키 교수가 쓴 기고한 글인데요. 이 글에서 하는 얘기가 숙주, 그 사람이죠. 사람 없이 미생물 혼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없다. 질병은 숙주와 미생물 사이에 상호작용이다. 개인의 기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호작용 가운데 여러 결과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질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했던 게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지나치게 그 강조한 이 의학의 태도가 오히려 전염병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뭐 기존의 병원체에 대한 이론이 세계를 덮으면서 굉장히 모든 것을 병원체로 해결하려고 했죠. 심지어 비만도 세균이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관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운동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봤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이 이렇게 병원체 중심으로 이 질병을 해석하려고 했죠. 이 두 분 교수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의학사 발전에, 그 의학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기고문입니다. 이분들이 했던 주장들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감염질환으로 인한 손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생물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힌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면역의 과잉 반응이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미생물은 이렇게 무조건 나쁜 거고 우리 몸의 면역은 무조건 좋은 거라는 생각을 옛날에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선악으로 구분한 거죠. 근데 이 관계라는 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 문제되잖아요. 그런 게 다 면역 과잉 반응입니다. 면역은 크고 셀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뭐 대표적으로 알러지랑 자가 면역 질환이 면역의 과잉 반응입니다. 뭐 군대나 경찰이 너무 많았을 때 우리 몸을 공격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공격하거나 해서 생기는 게 알러지랑 자가 면역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을 겪고 있는데도 1960년에 가까워서야 처음으로 자가 면역이란 용어가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바깥에서 오는 병원체에 대해서 온 노력을 집중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들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병원체라는 믿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원래 그 전에는 기질의 병,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미 했던 거죠. 이런 류마토이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세균은 가지고 너무나 좋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이 기질을 무시한 결과로 이렇게 자가면역이나 알러지 질환에 대한 그 노력이 늦어졌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이 사이토카인 폭풍
굉장히 갑작스럽게 죽게 하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1차적인 피해를 입혔는데 그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군대가 출동했거든요. 그 군대가 우리 몸의 다른 세포까지도 갑자기 다 공격을 벌스크 그냥 미쳐버리고서 다 난동을 피는 게 이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을 때려부수라고 한 우리의 군대가 미친 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질병의 원인이 병원체에서 왔지만 우리 숙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대응 방식, 면역계의 문제가 더 큰 어떤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관점입니다. 병원체도 전염병도 병원체와 숙주와의 관계가 고찰되어야 된다. 미생물의 변수와 숙주 변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한 거죠. 이 두 분의 교수가. 재밌는 것은 이 주장들이 그 페텐코프의 주장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페텐코프가 했던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기질이다. 오로지 세균만이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질병이 그 세균에 따라서 이름이 붙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반응, 이것이 질병으로 규정돼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19세기 후반에 했던 거고요. 2014년에 이렇게 두 분의 교수가 비슷한 주장을 다시 돌아간 거죠. 이게 병원체만, 세균, 바이러스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2020년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세균 문제와 함께 기질적 원인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 대한 시각이 우리가 좀 바뀔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또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가운데 한의학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는 한의학의 많은 그 지식과 그 과거의 경험의 축적이 서양의학에서 놓쳐왔던 부분들을 메꾸는데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빈틈을 메꾸는데 좋은 리소스가 되고 또 인사이트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한 방에 좀 잘 노력해서 그 결과물이 인류의 건강에 좀 이바지할 수 있으면 한의사로서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동양과 서양이 또 노력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 투유유 박사가 청호, 한약을 통해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한번 통찰을 얻어보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